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전증여가 분명한 절세법인데 네. 왜들 안 하고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는 겁니까?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상속세가 나 100억을 낸다 해서 너무 많은가요? 50억을 아닙니다. 낸다고 네. 치고 그러면 내가 사전증여를 하면 절반 정도 세금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20억에 25억을 내서 해결하는 것이지 50억 상속세는 안 내는 건 아니거든요. 네. 미리미리 하려면 비용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맨날 알아만 보다가 세금이 20억이나 들어가? 그러면 또 미뤄요. 또 돈 마련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계속 미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단위로 먼저 해서 세금을 한 5억 내놓고 그다음에 또 10년 단위로 한 5억 내놓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다 20억 마련돼 가지고 그때 해야지. 그러면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늦어지고 형제간들끼리 부모님 불편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받아내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무엇이 맞니 안 맞니 조건 따지면 이제 그 싸우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을 변해버리죠 또. 이 자식과 부모도 사실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식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엄 선생님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인 이상 좀 애정이 정이 더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평소에 너무 잘한 또 자식이 있고 이러니까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7, 80대 되신 분들은 네. 지금도요 남아 선호사상이 있어요. 아. 그다음에 장남 우선. 근데 이거를 갖다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는 분쟁을 좀 덜 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월 전화를 몇 번 한 사람은 점수가 몇 점, 자주 찾아뵌 사람은 몇 점, 점수제를 해갖고 공평하게 이게 안 될까요? 효도 달라. 포인트세. 효도 포인트라는 게 있는 그래서 기여자들한테 더 주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그게 또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다 그걸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복잡하네요. 복잡은 그 점수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100억의 재산을 남기셨는데 자녀들이 5명 있어서 20억씩 가져가야 돼. 그러면 내 목은 20억인데 아무리 망나니라 하더라도 10억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류분입니다. 예, 그걸 만약에 안 남기고 돌아가시면 자녀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예. 오히려 유류분 청구소송이 들어가면요. 예. 나중에 사전증여한 재산 네. 그것도 이제 지금 다시 돌아가신 시점으로 평가를 해서 예. 다시 나눠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전증여 부분이 취소가 돼요. 그러면 증여할 때는 평가액이 20억으로 평가가 됐는데 그렇네. 상속대금시로 오니까 50억으로 올라가 버렸어. 아이고. 그럼 거꾸로 상속세가 더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소송 웬만하면 안 안 하고 하는 게. 조정으로 합의로 끝내주셔야지 예. 끝까지 법적으로 가면은 네. 세금만 더 늘어나고 아무리 불효자거나 아무리 연락 안 하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자식이라 하더라도 법정 지분의 2분의 1은 줘야 된다. 예.